자, 오늘은 한 인물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위험했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가 세운 거대한 애플 제국의 숨겨진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애플. 그 시작을 알려면요, 거창한 회의실 같은 게 아니라 바로 두 10대 소년이 만든 심지어 불법이었던 작은 장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10대의 장난이 애플의 시작이 됐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위험천만했던 장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건요, 정말 똑똑했지만 동시에 완전 불법이었던 한 기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그 블루박스라는 건데요. 1970년대 초에는 AT&T라는 회사가 전화통신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블루박스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신호음을 그대로 흉내내서 전 세계 어디로든 공짜로, 그것도 추적도 안 되는 장거리 전화를 걸게 해주는 말 그대로 마법 상자 같은 거였어요. 자, 여기서 애플의 또 다른 창업자, 천재 엔지니어 스티브 워즈니악의 말을 한번 보시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심지어 블루박스가 없었다면 애플도 없었을 거다라고 100% 확신한대요. 워즈니악에게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던 거죠. 나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의 파트너 스티브 잡스는 이걸 보면서 완전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워즈니악이 기술의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잡스는 여기서 힘, 비전, 그리고 우리 같은 작은 팀도 거대 기업이랑 한번 붙어볼 수 있겠는데 하는 가능성을 본 거죠. 바로 이 경험이 훗날 애플의 DNA에 깊숙이 박히게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고작 이런 장난감 같은 기계에서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본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 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아웃사이더라는 정체성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잡스의 인생은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미혼이었던 대학원생 부모에게서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됐죠.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심장부가 될 마운틴뷰로 이사하게 됩니다. 잡스 본인은 평생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아주 특별하게 말이죠. 그 선택에는 사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계약이었죠. 생모가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 양부모가 반드시 대학 졸업자여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폴과 클라라 잡스는 둘 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타협을 본 거죠. 스티브를 꼭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이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이 그의 어린 시절 내내 정말 중요한 동력이 돼요. 잡스는 양 부모님한테 정말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그분들은 1000% 내 부모님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부모님은 형편도 어려운데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그의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거든요. 이런 환경이 잡스 스스로를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든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꽉 짜인 틀이 너무 갑갑하고 지루했던 거예요. 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반항적인 아이가 되어갔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잡스는 결국 교실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허름한 차고나 전자제품 동호회 같은 곳에서 자기랑 말이 통하는 친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의 인생을 숭두리째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전에 그의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버지가 기계공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잡스에게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도 안 보는 안쪽 부품까지도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철학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애플 제품 디자인의 핵심 철학이 되잖아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파트너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정말 모든 게 정반대인 사람들이었어요. 잡스가 비전가, 마케터였다면 워즈니악은 순수한 엔지니어, 제작자였죠. 그런데 딱 하나, 전자제품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뭔가 기존의 판을 뒤엎고 싶어하는 반항적인 기질, 이 두 가지는 똑같았습니다. 이 둘의 우정은 좀 특이하게도 장난을 통해서 깊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짜 폭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기숙사 TV 신호를 교란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실력에다가 세상 한번 흔들어 볼까?
하는 그들만의 유머 코드가 결합된 아주 지능적인 장난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과 장난기로 똘똘 뭉친 두 사람이 어느 날 잡지에서 폰 프리킹이라는 것과 바로 그 블루박스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반항적인 에너지가 드디어 터져나올 완벽한 대상을 찾은 거죠. 이때도 둘의 역할이 딱 나뉘어요. 워지니악은 이거 진짜 되나? 하면서 기술 도서관에 달려가서 주파수를 연구하고 결국 완벽하게 작동하는 디지털 블루박스를 만들어내죠. 이걸 본 잡스의 머릿속엔 바로 이거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친 겁니다. 워지니아기를 안 들면 잡스는 이걸 들고 기숙사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한테 $150씩 받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비록 불법이었지만 진짜 사업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근데 이게 마냥 신나는 모험만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피자 가게 주차장에서 구매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총을 꺼내 들고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하마터면 사업은커녕 감옥에 갈 뻔한 거죠.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세상에서 위험에 대처하고 순발력 있게 위기를 빠져나가는 법을 배우는 실전 훈련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너무 위험해서 이 블루박스 사업은 접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짧고 굵었던 경험에서 얻은 교훈들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의 완벽한 청사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이 뭐였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우리 같은 작은 팀도 AT&T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설 수 있다. 둘째, 아무리 복잡한 기술이라도 사용하기 쉽게 예쁘게 포장하면 팔린다. 셋째,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를 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지니악 같은 천재적인 엔지니어링과 잡스 같은 비전 있는 마케팅이 만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것. 어때요? 딱 애플의 성공 공식 아닌가요? 이 모든 게 바로 이 작은 블루박스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공짜 전화를 몇 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차고에 틀어박혀 있던 우리 둘이 만든 걸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구나 하는 그 짜릿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던 거죠. 자신들의 잠재력을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블루박스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애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 위험천만했던 10대 시절의 장난이 바로 세상을 바꿀 자신감과 둘의 파트너십, 그리고 그 혁명적인 정신에 불을 붙인 가장 결정적인 스파크였으니까요.